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야. 자, 이번에 사회통계 강의 이제 사경환입니다. 자, 이번에 사회통계를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사회통계가 좀 어려우세요. 사회통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통계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할 수 있는 것만 풀고 못하는 거는 그냥 문제하고 답만 외우세요. 어떻게 했는데 문제하고 답만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대한 풀어드릴 수 있거나 해드릴 겁니다. 최대한 반복할 거니까 입에 계속 붙이셔야 돼요. 제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여러분들 좋은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 제대로 푸시면 보통 조금 하시면 80점, 잘 못하겠다 그럼 50점을 목표로. 그러면 조사 범문은 좀 더 많이 맞으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조사 범문은 무조건 80점 나오셔야 돼요. 네, 사회통계는 한 50점 정도를 목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는 과락을 면하겠다 그래서 40점 이상 그러면 18개 정도 맞고 되겠다 그러시면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요.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쫄깃하고 잠을 못 자. 떨어지면 화끈하게 떨어지든지 맞추면 화끈 맞춰야 되는데 한두 문제 때문에 그러면 잠을 못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한다 뭐라고요? 문제답. 문제도 다 할 필요 없다. 키워드 답. 그렇게라도 외우시면 어떤다? 나오면 해피한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강의 안에서는 여기 보시면 뭐 학습 대상 자체가 뭐 전체로 되어 있느냐, 요 강의안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정도로 그냥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뒷부분에 전문가 과정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전문가 과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범위만 집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발이요. 네, 여러분들은 모태 문과시죠? 수포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너무 어려운 거 풀면 어떻게 된다? 점심 드시고 안 들어오실 거잖아. 나는 나하고 안 맞겠다. 그래서 조사 반문부터 하는 거예요. 사회통계부터 하면 안 들어오거든. 근데 조사 반문 하면 어떤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자. 아까우니까. 근데 조금만 정말로 조금의 차이 때문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되니까 한 20개만 맞춰주시면 돼요. 정말로 20개 40문제이기 때문에 20개만 맞춰주시면 되고 필기만 합격하시고 사회통계는 다 버리셔도 돼. 필기만 합격하신 다음에 사회통계는 다 버리셔도 돼. 수식 같은 거 다 버리셔도 돼. 왜냐하면 피답형이 안 나와. 작업형에서 단 몇 가지씩만 외우시면 돼. 정말로 한두 개만. 그리고 나머지 건 다 돌리면 지가 엑셀처럼 다 나오니까 전혀 걱정 없으세요. 아시겠죠? 전혀 아이고 걸렸다 살해. 자, 이런 거 보시면 왜 걸렸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의 개념은 1단계로서 이제 전체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상에게 상식적으로 할 거고 요 내용 자체는 제가 공공기관에서 간단한 강의할 때도 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몇 가지 정말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계학의 이제 개요입니다. 통계학의 개요인데 이런 부분은 그냥 이론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죠? 네, 참고만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을 왜 배워야 되느냐? 데이터 분석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패턴을 발견해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데이터 분석은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과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가 더 선행이 돼야 됩니다. 통계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제가 통계학과 출신으로서 통계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어. 통계는 제일 어려운 게 줄 알았어. 아니에요. 조사지 만들기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연구 목적에 맞는 조사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응답자 대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 배열을 어떻게 할 거냐, 문구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정말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표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조사할 거냐.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은 밤새면 돼요. 예? 데이터만 올바르게 들어온다면 데이터 분석은 그냥 통계 분석은 밤새도록 돌리면 됩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2시간 정도 자고 왔어요. 그리고 쌩쌩하죠? 왜 그럴까요? 집을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시겠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 열심히 살면 되죠. 그렇죠? 오늘 즐겁게 살고 내일도 즐겁게 살고 그렇죠? 뭐 심퉁방퉁하게 살아. 오늘대로 즐겁게 살면 되죠. 그렇죠? 결혼만 안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구성원들은 모든 것들 어떻게 방법을 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배우실 작업형의 통계 데이터 분석은 계량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지 소규모 있는 데이터까지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극단치 같은 것들은 잡아낼 수가 없어.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데이터 분석은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내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관찰이나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내면적이나 행위를 보다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해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 되셨고요. 데이터 분석은 기업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과학적인 도구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내가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되실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은 이제 뭐 데이터 수집하고 정선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연계 분석하고 예측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빅데이터 부분이에요. 근데 빅데이터 부분은 옛날부터 다 통계 분석을 다 했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다 했던 거야. 데이터만 없을 뿐이지 그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거 얘는 돼. 그냥 하면 돼. 여러분 초보 수준에서는 그냥 하면 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고 정리할 거냐. 제가 대기업을 가봐도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쓸만한 데이터가 없어. 다 질적 자료야. 질적 자료 가지고 우리 분석을 할 수가 없다니까. 최대한 우리가 뭐라고요? 출퇴근만 하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까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고급적인 더 좋은 고급 분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고 단순한 출퇴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까지 알아야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 야근을 몇 시간 할 거냐, 좀 더 발전하면 야근을 어느 정도 하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대리급은 한 4시간 정도, 뭐 가장급은 6시간 정도 하는 것들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기존에 충분한 데이터만 있다면. 근데 제 결론서를 말씀드리면 저 퇴사나 뭐 출근부박 결혼해보면 갑자기 휴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퇴사를 해요. 몰아서 쓰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잡아내면 어떤다? 이 시기에 퇴사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미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엊그제도 제가 뉴스를 봤더니 하시는 분들은 뒷부분 9명은 그런 표시를 한다는데 느끼지를 못한다. 그런 내용들을 이미 잡아낸다면 이런 반응이 온다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일정한 패턴을 잡아낼 수 있겠죠? 네.